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오후 2시에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일부에서 이미 여러분께 서너 차례에 걸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이정현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자, 두 분께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간략하게 오늘 감사 결과 내용을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휘 기자. 네, 김학휘입니다. 예, 김학휘 기자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예, 일단 감사원이 오늘 감사 결과 보고서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가 됐다. 높지 않고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낮게 평가한 주체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이 예.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표현을 쓰진 않았고요.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사원은. 그리고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2018년 6월 15일에 한수원 긴급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6월 11일 회계법인에서 경제성 분석 용역 보고서 최종본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경제성을 평가할 때 적용된 이용률, 판매 단가, 비용 추정 부분을 살펴본 뒤에 이용률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매 단가는 낮게 추정됐고 즉시 가동 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 추정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 이것은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학휘 기자. 네. 그러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 뭐 불합리하게가 과연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징계를 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우선 이 감사 의결을 앞두고 형사 고발이나 이 관련자 3-4명에 대해서 징계 권고를 통보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포상 등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이 산업부 장관에게 인사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또 최재형 감사장이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부하 직원 이렇게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외에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 결정 나오고 나서 정부 내 분위기, 청와대에서는 2시 반에 당초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으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원문을 보지 못했다. 전문을 보고 나서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번 감사 결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지금 즉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요. 다만 이번 감사원 결론을 보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지만 조기 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 않는 일종의 절충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조기 폐쇄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은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야의 정면 충돌 가능성을 전망하는 전망도 많았었는데 앞으로 어떤 반응이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 여러분께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김학휘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어떻게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의미가 있다면, 한계가 있다면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의미는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됐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던 계속 운전이 경제성 없다라는 평가가 그 근거를 유실했다. 그러니까 결정의 원인이 무효가 된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결정을 다시 하거나 번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주도한 사람들, 여러 조작을 뭐 이렇게 교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굉장히 솜방망이로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물론 이제 사람도 일벌백계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를 이제 무효화시킨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이게 탈원전 정책이 그럼으로써 정당한 근거를 상실했다라는 의미 부여가 상당히 있겠습니다. 주 교수님 생각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중요한 근거를 상실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 탈원전 정책 자체가 점진 축소이고 신규 건설하지 말고 가동 원전을 이제 수명 연장하지 말고 그 수명이 다 도달하면 정지시키자 하는 것이 탈원전 정책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고리 1호 계속 운전 당시 많은 부산, 울산, 경주 시민들이 우려를 했었고, 예. 그게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지역 국회의원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가동 계속 운전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였었고, 부울경 지진 때 특히 지진 때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계속 운전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안전성 시비가 2015년 2월 계속 운전 승인 이후에 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영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 와중에 감사원 결과 좀 경제성 판단에 좀 의도적인 축소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이제 얘기가 결론으로 도출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나의 지침이 이거를 이제 폐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이 가미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도출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좀 유감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전 계속 운전 여부에는 결국 안전성이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된다.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경제성만 좋다고 가동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가 이번에 계속 운전을 합당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예, 경제성과 함께 안전성도 대단히 중요한 판단 근거고, 또 하나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이번에는 감사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 가동 중단 결정은 감사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이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토대는 안전성이거든요. 안전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은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속 운전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못 내린 겁니다. 예. 계속 운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은 못 내렸다. 예. 그렇다고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도 아니고. 예, 안전성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게 경제성 평가의 토대거든요. 그럼 대표님 생각은 지금 교수님께서는 탈원전 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하나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평가는 어떠세요? 저는 경제성 평가를 하다가 일부 이제 좀 이렇게 과소 평가하거나 과대 평가한 그런
과정에 좀 이런 문제점들이 좀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 밝혀졌고 예. 그것이 그대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든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월성 1호 개소운전 그 승인 당시에도 의도적으로 무조건 통과를 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경제성 평가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전성에 담보되는 조건에서 경제성 평가도 하고 안전성도 제대로 보강하고 이렇게 가야 제대로 된 그 원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도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월성 1호기 가동 연장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결정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밀어붙인 것처럼 이번에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성 1호기가 과연 어떤 원전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 생기면 뭐 대한뉴스라고 극장에서 방송되는 그 대한뉴스를 통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죠. 대한뉴스가 월성 1호기 준공식 때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준공부터 이번에 감사 결과 나오는 때까지 어떠한 일정이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차례로 한번 보시죠. 경상북도 월성군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시설 용량 67만 킬로와트 규모의 원전 3호기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대통령은 유공자 20명을 포상하고 이렇다 할 차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에너지의 자립 기반을 튼튼하게 넓혀나가는 일이 정부와 산업체는 물론 모든 국민이 슬기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월성군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이 웅대한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 시대의 본격적인 전진을 가속시키고 월성 1호기가 멈춰선 것은 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영구 정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월성 1호기의 나이가 사람을 치면 뭐 37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감사원의 오늘 감사 결과로도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 결정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않습니다. 지금 저 정재훈 사장이 화면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조기 폐쇄의 근거는 경제성이 없다였습니다. 지금 이정현 대표가 안전성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번 감사 사안에 대해서 본질을 아주 잘못 보신 겁니다. 한수원이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거고 그거를 불안해서 조기 폐쇄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동하는 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단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뭐 이용률이나 판매 단가를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그래서 여기 불합리하게 아까 기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합리하게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판매 단가를 낮추고 가동률도 낮추고 이렇게 해서 무리한
결과를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기 폐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기 폐쇄 결정 자체의 원인 무효 행위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이게 탈원전 정책의 이제 근거를 근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됐던 게 결국은 그 이제 산업부나 이렇게 한손에서 이런 방향으로 갔던 게 결국은 그 원인이 어딨냐면은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그 지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공약에서부터 왔거든요. 대선 공약이었죠. 예. 탈원전 정책은. 문제는 아무리 대선 공약이더라도 그게 이제 정책화 될 때는 법과 절차와 이런 걸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면 원전 정책을 바꾸려면 원자력 진흥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고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바꿔야 되고 예. 그거에 따라서 그 하부 계획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무시하고 그냥 내가 대선 공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세울 방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간 거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 바둑으로 치면 속수를 둔 거예요. 속수가 이제 금방 들통날 거가 금방 분명한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으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유사한 또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의 그 추진 조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신한울 3, 4호기 예. 건설 중단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어요. 이미 그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요 기기도 한 10% 이렇게 만들어 갖고 10% 이상 공정이 추진된 것도 그것도 그냥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전제 왕권 시대도 아닌데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 그 지시라고 그래서 그런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탈원전 정책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사실 탈원전 정책 그 조치의 아주 제일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월성 1호기에서 그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에 원칙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하려는 그런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마땅합니다. 예, 주한 교수님은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대통령 공약이고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금은 무리하게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감사에서 경제성이라고 하는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의 근본적인 배경이 됐던 경제성 이 평가하는 과정을 불합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된 만큼 탈원전 정책의 주요 근간 중에 하나가 무너진 셈이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에 뭔가 시정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탈원전 정책이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진 축성일 2080년까지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이 정책 기반이 돼 있고요. 다만 그때까지 신규 건설은 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 중에 수명이 다 된 거는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그것을 실천한 것이고 또 월성 1호기는 안전성 문제 시비에 의해서 행정심판소송에서 정부가 유례 없이 졌어요. 1차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안전성 평가에서 누락된 것들이 많이 밝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월성 1호기가 굉장히 좀 안전에 부실했다. 그래가지고 계속 운전을 이대로 해도 되냐.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 월성 1호는 5,600억 들어왔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안전성 평가 이런 쪽은 거의 투자가 안 됐어요. 50억, 60억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퍼센트 중에 5%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안전성 평가는 하지 않고 설비만 교체했던 거예요. 근데 외국 사례를 보면 정티2, 젠틸리2라고 이제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소가 계속 운전을 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4조 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운전을 안 하고 폐로를 시켰고 포인트 루프로 원전 똑같은 원전입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1조 2천억 들어간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예. 계속 운전 들어갔지만 결국은 3조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평가 결과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수상이 우연히 책상 위에서 메모한 것이 밝혀져 가지고 그것이 신문 기자가 확인을 하고 그걸 공개를 하면서 밝혀졌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가동하기 위한 설비 교체 정도로 수준을 끝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운전 들어가니까 오랫동안 장기 정지했다가 이제 가동을 들어가니까 안전 제2 계통 그 동물주의 계통이거든요. 그게 연달아 2번 계속 정지됐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자, 이번 감사원의 오늘 결정으로 지금 교수님께서는 탈원전 정책의 근간 중에 하나가 무너졌다. 교정해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대표님 생각은 오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탈원전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 탈원전 정책의 기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고 또 그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일단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오늘 이번 감사원 감사 결정에서 안전성 부분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고 따라서 감사원이 오늘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탈원전 정책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기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강조하는 이야기, 취임 첫 해 했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41%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떤 백운규 전 장관과 함께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했다가 백운규 장관이 이 이야기를 폭로하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거센 공격을 받았었는데 얼마 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최재형 감사원장 정말 감사 저항이 심했습니다. 제가 감사원장 된 이래로 이렇게 극렬한 저항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죠. 맥락은 대통령을 언급하셨습니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신 적 계십니까?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요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지난 7월에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장 보고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 15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때 감사 저항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감사 저항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니네들이 객이냐? 대상이 공직자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민주적 통제인데요. 이제는 감사원에서까지 이런 민주적 통제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가능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분의 진위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사원장께서는 이 언젠가부터 좀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답변이 핍박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 핍박받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뒤에 오늘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징계나 형사 처벌, 수사 의뢰 뭐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감사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예, 그 안전성은 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안전성을 보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받고 아까 뭐 소송에서 졌다고 그랬는데 그 진 이유는 뭐 원안위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였었고요. 사실상은 원자력은 충분히 가동 이력으로서 그 생명 안전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지진이나 무슨 요인을 통해서 원전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경우는 딱 한 건 있었고요. 체르노빌 사고 43명이 죽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전은 안정성도 충분하고 지금 감사원이 밝힌 대로 경제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보태실 말씀이 있다면요? 예, 원전은 안전을 기초해서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이 만족되지 않으면 원전은 가동하면 안 됩니다. 예, 원전은 안전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만에 하나 100년 동안 안전하더라도 100년 만에 한 번 사고가 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원전은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다라는 말씀, 상반된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상충하면서 어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아직까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